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 해외원조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원조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과 기타 재원의 기술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기술원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946년부터 정규 예산 중 일부를 기술원조 자금으로 책정하여 소규모 활동을 시작해왔는데 이것을 정규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기술 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50년에 확대 프로그램 또는 EPTA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UN 기술원조기구 UNTAB가 설립되었습니다. 1958년에는 늘어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술원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 유형의 원조를 담당하는 UN 특별기금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프로그램, 즉 확대 프로그램과 특별기금이 모두 기술 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1965년 UN 개발계획 UNDP가 탄생했습니다. 1951년은 UN이 최초로 한국에 기술 원조를 제공한 해이자 한국이 최초로 기술 원조를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해 한국인 3명이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UNDP의 사업, 정확히는 그 전신인 확대 프로그램의 사업이 한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은 그 다음 해인 1952년이었습니다. 이해 한국인 23명이 해외로 파견되어 경제계획, 철도건설, 공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연감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6년까지 유엔에서 한국에 제공한 기술 원조를 단순 합계해 보면 그 절반인 50%가 UNDP와 그 전신을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UN 아동기금 14%, 국제원자력기구 8%, 세계보건기구 7%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1년 4월 UNDP의 전신 중 하나인 UN 특별기금과 한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 기술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63년 1월에는 UNTAB와 UN 특별기금의 서울 사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무소는 1965년 기구 통합에 따라 UNDP 현장 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UNDP의 원조는 국가협력사업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UNDP가 원조 방식을 바꾸어 국가협력사업, 즉 컨트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수원국 정부가 특정 사업을 신청하면 UNDP에서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면 지원하였습니다. UNDP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된 후에는 필요한 사업을 수원국 정부가 스스로 선별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협력사업 도입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도 유엔의 기술 원조는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1971년까지 지원된 사업들은 농림수산업과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식량 수입을 위한 외화 지출이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급한 해결 과제인 식량 작업을 위해 한국 정부와 UNDP는 농작물 생산, 토양 연구, 수질 관리, 토지 개간 등에 관한 각종 기구를 설립하고 이 분야 연구를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국가협력사업이 도입된 1972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5차에 걸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제6차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7차 사업이 실시되긴 하였지만 이때는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원조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실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제5차 사업의 경우도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1차 사업부터 제3차 사업까지, 즉 197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4차 사업에서는 한국 정부가 54만 달러를 부담하였지만 전체 1,340만 달러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차 사업에서는 전체 1,390만 달러의 65%에 해당되는 90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1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원조 사업의 내역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국가협력사업 이전에는 농림수산업의 원조가 집중된 것과 달리 제1차 사업 시기, 즉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5년간에는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로 초점이 옮겨왔습니다. 총 41건의 프로젝트가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업의 13개, 과학기술의 5개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제2차 사업 시기, 즉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5년간은 기술집약 산업의 육성이 중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이행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인력개발 사업이 중시되었습니다. UNDP의 제2차 사업 역시 여기에 발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UNDP는 중앙직업훈련원, 기술검정공단, 노동과학연구소 등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도 기술영역 육성, 청소년 지도자 훈련, 경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술검정공단은 각종 기술자의 자격검정과 시험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개발 6개, 공업 5개, 과학기술 5개 등 총 23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제3차 사업 시기, 즉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은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가발전에 대한 정책기획 능력 강화,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능력 배양, 천연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이었습니다. 총 46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는데 중화학 공업화의 영향으로 공업 분야에 가장 많은 17개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아니라 한국 사무소의 한국인 직원들이 책임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제4차 사업 시기, 즉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5년간은 연구개발기구의 설립과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시기 산업공학, 약학, 어업, 광물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12건, 금액 기준 46%의 원조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환경 분야의 사업이 시작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5차 사업 시기, 즉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 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 집행면에서 제4차 사업 시기까지는 주로 유엔의 전문화된 기구들이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이때부터 사업 집행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되는 국가 집행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면에서는 삶의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간 개발 영역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기술 원조를 검토해 보았는데 다음으로 기타 재원에 의한 기술 원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 통계와 OECD 통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주로 일본과 독일의 기술 원조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영감에 기초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원조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기구로서 수원국이 요청하면 수원국과 공회국이 직접 교섭하는 양자 간 협력 형식으로 기술 원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콜롬보 플랜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해 한국인 훈련생 25명을 해외로 파견하였습니다. 콜롬보 플랜 회원국 중 한국의 기술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이었습니다. 과학기술 영감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980년 현재 완료된 사업은 모두 5억 8천만 달러였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중 95%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인 훈련생 파견 인원으로 보면
미국이 4,050명, 일본이 2,083명으로 전체 7,767명의 52%와 27%를 차지했습니다. 콜럼보 플래나의 기술 원조는 물자 도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의 원조 도입액을 단순 합계했을 때 물자 도입이 53%, 파견이 32%, 초청이 15%였으며 용역은 미미했습니다. 미국 해외원조기구 UN 콜럼보 플랜 외에 기술 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특히 독일은 각종 연구소와 직업훈련원 등을 설립하는데 대규모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 운영에 관한 용역도 제공함으로써 산업진흥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의 기술 원조는 1967년 발효된 한독기술협력협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한독 경제실무회담이 개최되어 여기서 각 연도의 기술 원조 규모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는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2년마다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 주로 연수생 파견 형태의 기술 원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엔과 기타 재원에 의한 기술 원조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원조의 도입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